2027학년도 수능 영재교재 수능 특강 독서의 과학기술 5강입니다. 과학기술 5강의 이동식 크레인. 뭐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뭐 그림으로 조금 그죠?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잘 돼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봅시다. 1문단. 이동식 크레인은 바퀴에 타이어나 무한 궤도를 장착하고 무한 궤도 차량. 그럼 탱크 같아, 탱크. 탱크처럼 이렇게 체인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한 궤도입니다. 하여튼 바퀴에 뭐 타이어나 무한 궤도를 장착하고 동력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그 수평으로 이제 운반하는 장비다. 이렇게 이제 쭉 들어 올리는 거죠, 그죠? 얘가 이제 바퀴에 달렸으니까 이동을 하겠지. 그 아파트 질 때 뭐 타워 크레인은 그 바퀴에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바퀴 달려 있어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죠? 뭐 그렇다. 그런 장비구나. 이동식 크레인을 활용하면 작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죠? 이동하겠지.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차량이니까 그죠?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무거운 자재와 그다음에 뭐 부품을 들어 올리고 설치할 수 있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데 유용하다. 그죠? 이거 하나하나 사람으로 다 들어 올리는 것보다 이런 게 하나 와가지고 쭉 들어 올려가지고 옥상에 딱 올려주는 게 편하죠. 그죠? 간단한 내용이었고 2문단 봅시다. 2문단 이동식 크레인에서 인양하는 물체를 지지하는 긴팔 모양의 긴팔 모양의 붐 마이크 알죠? 붐 마이크. 그 마이크인데 이제 쭉 길게 빠져 있는 거. 이게 붐이군요. 이게 유압식 붐, 여기 이제 격자용 붐, 여기 이제 보조 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봅시다. 그림 보면서 봅시다. 이렇구나. 뭐 간단한 내용이죠. 이해되고. 하여튼 긴팔 모양의 붐이다. 물체를 옮기는데 필요한 도달 범위와 높이를 결정한다. 그렇겠지. 이 물체의 높이를 결정하겠지. 도달 범위도 결정하고, 그죠? 도달 범위, 이 물체가 어디까지 도달할까? 그거를 이 긴 팔의 길이로 결정하는 거지. 이 팔 길이가 이만큼 길면은 뭐 이 정도까지 물건을 옮길 수 있겠죠, 그죠? 팔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물건은 이 정도밖에 왔다리 갔다리 깨작깨작 깨작깨작밖에 못 움직이고 팔이 이만큼 길면은 물체를 이만큼 올리겠죠, 그죠? 뭐 그런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달 범위와 높이를 결정한다. 붐이죠, 붐, 그죠? 붐은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 가지고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유압식 붐. 그 유압이라 그래 가지고 기름, 그러니까 기름을 여기다 채워 넣고, 그죠? 여기를 쭉 누르게 되면 이게 막 기름이 압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쪽이 좀 헐거워. 그러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쭉 늘어나겠지. 그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기름이 잔뜩 차 있다고. 잔뜩 차 있는데 여기다가 압을 넣어주면 딴 데로 갈 수 없으니까 그 기름이, 그죠? 이게 쭉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쭉 길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이제 유압기다. 유압식 붐이다. 길이를 조정할 수 있대요. 이렇게. 그죠? 그런 유압식 붐과 격자식 그 트러스를 사용해 하는 어떤 격자식 붐. 이거는 뭐 길이가 조정이 안 되겠는데, 격자 붐은, 그죠?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거 뭐 길이 조정하기 어렵겠구만, 이거는. 그죠? 그런 어떤 격자형 붐이 있고, 붐에는 도달 범위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보조 붐. 여기 앞에 끼워가지고 도달 범위를 더 확장할 수 있겠네. 그죠? 여기 뭐 깨작깨작 요 정도밖에 도달이 안 됐는데 여기다 보조 붐을 끼워 놓으면 얘가 막 더 많이 이만큼 더 도달할 수 있겠구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팔이라고 봤을 때, 팔꿈치라고 봤을 때, 어깨고, 이게 손이라고 봤을 때, 이거 상완입니까? 상완? 봅시다. 이거 뭐 이 원리를 보게 되면 전완이구나. 전완. 이거 봐봐요. 이거 여기가 팔꿈치고 여기가 이제 어깨라 치고 손이라고 쳤을 때 이거 쭉 피면 이 정도까지 온다고 했을 때, 그죠? 팔꿈치 전완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상완근, 상완 뭐 2두박근, 상완 3두박근, 전완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 위팔 아래팔, 여기가 위팔이고 위팔 아래팔, 그죠? 이게 이제 이 끝점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여기다 줄 달아놓는 물체는 여기 있는 이 반원 안에 어떤 부분에도 갈 수 있겠죠, 그죠? 이 끝점이 여기 이 반원 안에 모든 점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줄 달아가지고 있는 물체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네. 끝점이 여기니까. 하여튼 이 끝점이 이동할 수 있는 범위는 이만큼 된다. 그 위압식분은 어떻게 되냐? 요 끝점은 쭉 쪼그라들면은 요 정도까지 줄어들고 늘어나면 여기까지 늘어난다고 봤을 때 이 끝점은 요까지 안으로는 못 들어오죠. 왜냐하면 끝이니까 요까지 쪼그라들어 요까지밖에 못 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쭉 길어들면 여기까지 길어지고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겠지. 예? 여기 끝점, 그러니까 이 붐의 끝점은 이 원에서 요 원을 뺀 거만큼 그 정도 범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끝점은 막 팔꿈치를 접고 피고 하든 어쩌든 간에 이 끝점은 이 반원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죠, 그죠? 맞나? 이 각도를 조절하면 되잖아. 이 각도 조절하면 이게 이렇게 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 끝점은 이걸 중심으로 이 원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이걸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하니까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 된다는 얘기. 밑으로는 땅이니까 그냥 놔두고, 그죠? 놔두고 이 반원 위에 모든 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끝점이 맞나요? 맞죠? 그죠? 이거 이 각도 움직이고 이 각도 움직이고 이 각도 움직이면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점에 이 끝점은 도달할 수 있다. 뭐 우리 팔이 그렇잖아요. 우리 팔이 사람 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팔을 쭉 폈을 때 이게 팔이라 했을 때 팔을 쭉 폈을 때 근데 그 손 끝에 있는 점부터 해가지고 내 몸통에 있는 모든 부위에 손의 위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위는 손이 막 못 미치고 그런 부위가 있나요? 없죠, 그죠? 여기 사람 얼굴이면 어깨면 손이면 어깨와 손 끝까지 있는 부위까지 모든 어떤 그 공간에 손 끝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요 끝점을, 그죠? 놓을 수가 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작업 반경이라고 할 수 있나? 작업 반경은 그렇고 하여튼 뭐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이 끝점, 그죠? 붐의 끝 부분이 도달할 수 있는 점이다. 하여튼 그런 거 봤다. 물리학적으로 범위를 한번 봤습니다. 계속 봅시다. 붐에는 도달 범위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보조 붐을 이제 부착하기도 한다. 뭐 유압식 붐, 격자 붐, 보조 붐 얘기를 했고 계속 봅시다. 크레인은 대부분 물체를 갈고리 모양의 후크. 여기 있네, 후크 선장. 후크 선장이라는 만화 캐릭터는 손이 없고 여기 손 대신에 이 후크가 달려 있죠. 그리고 후크 선장이죠, 그죠? 후크 선장. 옛날 만화인데 어쨌든 간에 후크, 그죠? 후크 이렇게 고리처럼 생긴 거죠. 물음표처럼 생긴 거 후크. 갈고리 모양 후크에 걸고 여러 가닥의 강철 철사를 합쳐 꼬아 만든 줄인 와이어 로프. 그러니까 철사를 막 여러 개 뭉쳐가지고 로프를 만들었구만. 그게 이제 와이어 로프구나. 한 줄이 아니고, 그죠? 여러 줄로 되어 있다. 이걸 사용해 들어 올린다. 와이어 로프가 위에 있네요, 그죠? 위에 있다. 실제로 이제 유압식 붐에 이제 높이를 올릴 때도 와이어 로프를 사용합니다. 뒤에 있다 그림 보겠습니다. 어쨌든 와이어 로프를 사용한다라는 거 봅시다. 하여튼 와이어 로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 물체를 들어 올리고 물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죠? 와이어 로프를, 그러니까 이게 두 줄이네. 당기면은 이게 물체가 올라가겠구만, 그죠? 이해되고. 이때 와이어 로프나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 가지고 크레인의 붐 각도를 변경할 수 있다. 붐 각도가 뭡니까, 이거? 붐이 짝대기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랑 붐의 각도라는 거는 결국 땅 지면과의 각도를 말하는 거겠지. 예? 예. 그러면은 어쨌든 뭐 유압 실린더 이용하면 이 길이를 조정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와이어 로프를 이용해 가지고 붐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어떤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 가지고 이놈의 각도가 세우고 내리고를 할 수 있겠지. 이해되나? 그죠? 이 짝대기 이 큰 붐을 지면과의 각도를 줄이고 느리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세우고 내리고 하면 되는 거지. 예. 그러면은 지금 앞에 얘기는 뭡니까? 지금 와이어 로프로 그럼 어떻게 붐 각도를 조절합니까? 지금 와이어 로프는 물건 내리고 와이어 로프를 풀면은 이 물건이 내려오고 와이어 로프를 여기서 쭉 감아버리면 쭉 당기잖아요, 그죠? 당기면 이게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붐 각도보다는
이 물체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기복용 로프라 그래가지고 딱 또 한 개가 더 설치를 더 해놨네.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게 이제 인양용 로프, 그죠? 물건을 드는데 로프 요 와이어 로프는 두 가지 그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 줄이 있는데 한 줄은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물건을 그 올리고 내리고 상하 운동하는 거고, 그죠? 로프 감고 로프 풀어가지고 물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고 한 줄이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요거 이제 기본용 와이어 로프라 그래가지고 이걸 당기면은 이게 쭉 올라가. 감아버리면 분 각도 이 끝이 이렇게 간다고. 이 짝대기가 이쪽으로 쭉 올라간다고. 풀면은 이게 쭉 내려가고. 이 기본용 원치라 그래가지고 뭐 있는 모양이네. 그죠? 기본용 와이어 로프라 그 따로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인양용 로프, 여기 이제 기본용 로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설명이 안 돼 있지. 이해하기 어렵게, 그죠? 이거를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죠? 결국 이제 이 짝대기, 이 붐의 각도, 그러니까 지면과의 각도를 조절하는 거는 일단 뭐 이 실린더 이용해가지고 이 짝대기를 쭉 올리고 내리고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이해되는데 와이어 로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그림은 봐봐. 물건 들어 올리는 와이어 로프밖에 없잖아. 표시가 안 돼 있잖아. 그죠? 근데 한 줄이 더 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이 붐을 쭉 당기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기복용 와이어 로프가 또 따로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죠? 봅시다. 계속. 크레인의 붐이, 크레인의, 계속 봅니다. 그죠? 크레인의 각도, 붐 각도를 조절하는 것, 변경하는 것 두 가지. 와이어 로프, 유압 실린더 두 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크레인의 붐이, 계속 봅시다. 크레인의 붐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복이라고 한다. 이거 또 봐봐. 붐이 어떻게 수직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그죠? 수직 방향으로 어떻게, 이 붐 자체가 어떻게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냐고. 이게 지금 표현이 좀 너무 안 좋죠? 그죠?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물건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끝점, 유압식 붐, 어떤 붐의 끝점이 수직 방향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복이다. 또, 그러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선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봅시다. 그림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이해하기 너무 어렵게 만드네. 일단 기복 운동부터 볼게요. 기복 운동. 기복 운동은 뭐냐면 기복 붐이 이제 하강해가지고 물건이 내려온 상황이고 중간 위치에서 이제 기복이 올라가는 상황. 이게 이제 그 붐 상승. 그러니까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각도, 붐의 각도가 이제 커진 게 기복이 올라갔다라는 거고, 이 각도가 이제 줄어든 게 기복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 운동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붐의 수직 운동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을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건지. 그죠? 안 좋은 표현, 틀린 표현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붐 상승, 붐 하강 되면 이제 각도가 움직이는 거고, 이때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체의 높이가 낮아졌다 올라갔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겁니다. 기복 운동이라는 거는. 그죠? 그럼 선회 운동은 선회 운동 어렵지 않죠. 그죠? 그냥 또 이게 왔다리 갔다리 왼쪽으로, 이거 위에서 본 장면이죠. 위에서, 그죠? 위에서 본 모습, 위에서 헬리콥터, 위에서 높은 건물에서 보는 겁니다. 이 왼쪽으로 회전, 이쪽으로 정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회전 할 수 있죠. 그죠? 아웃트리거 걸어놓고 왼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네. 그죠? 이해되죠? 이거는 어렵지 않고. 이제 그 기복 운동이라는 게 붐의 수직 운동이 아니고 물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게 뭐 이렇게 해버리면 붐이 어떻게 수직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붐 자체가 짝대기가.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계속 봅시다. 표현이 너무 안 좋다. 하여튼 크레인의 붐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체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갔다 하는 거를 이제 그 기복이라고 한다. 그다음 일부 크레인은 붐과 보조 붐을 따로 기복할 수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범위가 훨씬 넓다. 그죠? 이거 보조 붐을 여기다 달든 여기다 달든 그 격자형 붐에 달든 간에 보조 붐을 달아놓으면 이거 훨씬 이 정도 이 원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 끝점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원주 위에 모든 그 점에 도달할 수 있죠. 그죠? 원 안에는 안 되겠지. 얘 어차피 길의 조절이 안 되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 끝점으로 하는 이 원주 위에 모든 점에
이 끝점을 갖다 놓을 수가 있다. 이해되죠, 그죠? 근데 이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그죠? 이 각도, 이 격자형 분과 이 지면과의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이 원주를 계속 그리게 되면 면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이게 중심이잖아. 이 점을 중심으로 이 길이만큼의 또 원을 하나 그릴 수가 있죠, 그죠? 원을 그릴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고정되어 있으면 이 끝점은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죠, 그죠? 그 원주 위에 모든 점에 요 점 끝점이 도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걸 고정을 풀고 요 놈의 각도를 움직이면 이 원이 계속 움직이면서 그리는 점들이 이 원주 위에 있는 이 반원 위에 있는 점, 반원 안에 있는 점들에 다 도달할 수 있겠죠. 이해되나? 그죠?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면 다 색칠할 수 있잖아. 이걸 격자형 붐과 이 보조형 붐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으면 이 끝점으로 색칠을 한다면 이 반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색칠할 수가 있다.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붐 끝에 이 점을 옮김으로써 이 끝점을 옮김으로써 여기에 달려 있는 이 물체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보는 거다. 이해되죠? 계속 봅시다. 크레인의 붐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복이라 하고, 일부 크레인은 붐과 보조 붐을 따로 기복할 수가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범위가 훨씬 넓겠지, 그죠? 이게 고정돼 버리면 이거 뭐야? 그냥 별로 많이 뭐 어디 뭐 도달할 수 이거 뭐 이 끝점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죠, 그죠? 이게 고정되면 이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훨씬 범위가 넓어진다. 조절할 수 있으면. 그래서 봅시다. 붐이나 보조 붐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선회라 한다. 선회. 그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놈을 높이는 고정시키고 왼쪽 오른쪽 일로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죠. 그게 선회라구나. 선회. 이해되죠? 뭐 기복과 선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유압식 붐이 있는 크레인은 붐의 길이를 늘리거나 느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그렇겠지. 유압식 붐이 있으니까 얘들은 높이를 높이고 줄일 수 있겠지. 조절할 수 있겠지. 그죠? 여기다 유압이니까 이 통에 기름을 잔뜩 채워놓고 여기다가 압력을 쫙 주면 이게 부풀어 올라올 수 있는 쪽으로 쭉 부풀어 올라오겠지. 이해되죠, 그죠? 그게 유압입니다. 유압. 그 유압의 좋은 점이 그거죠, 그죠? 하여튼 유압식 붐이 있는 크레인은 붐의 길이를 느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그렇지, 그죠? 느리거나 줄일 이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다. 오케이. 아웃트리거에 대한 얘기는 아웃트리거 뭐냐? 고정시키는 거, 그죠? 막 고정시키는 겁니다. 땅에다가. 아웃트리거는 크레인으로 지탱하는 장치다. 크레인을 지탱하는 장치다. 요 이제 바퀴가 들려버렸네. 그죠? 고정시키고, 그죠? 아웃트리거를 보면 두 개만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는 모습이 4개, 위에서 보면 이렇게 4개 박아놓는 거지. 탁, 그죠? 박아놓고. 이러면 이제 이게 크레인 자체가 자빠지는 걸 방지를 해주겠죠, 그죠? 쭉 길이가 늘어나가지고 멀리 잡아주니까, 그죠? 그죠? 회전 모멘트를 좀 막아주겠지. 그죠? 이게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잡아주겠지. 그죠? 그거 이제 아웃트리거다. 아웃트리거 4개나 있네. 그렇고. 뭐 어렵지 않죠, 그죠? 트리거 이제 크레인을 지탱하는 장치로 크레인을 고정해 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한다. 크레인을 고정해 더 무거운 물체 고정해가지고 더 무거운 물체를 이게 아웃트리가 길면 길수록 그죠? 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겠지. 상식적으로 가능하다 생각이. 3문단 봅시다. 3문단 뭐 이제 뭐 여기까지 봤고 3문단부터 뭐 그게 어렵지 않다, 그죠? 3문단 봅시다. 3문단. 크레인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능력인 양중 능력. 그러니까 뭐 양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물체를 들어 올린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양중 능력은 지렛대의 원리에 따라 결정이 된다. 지렛대의 원리? 요건 이제 지렛대의 원리를 어떻게 이제 그릴 수가 있느냐. 보면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봅시다. 지렛대 원리 이제 적용시키면 이런 거죠. 이거를 이제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렛대 회전축에다가 여기 지렛대 받침점, 여기 받침대가 있는 거지. 받침대가 있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짝대기가 쭉 있고, 여기 무게 하중만큼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이놈의 무게, 이제 크레인의 무게 만큼 찍어 누르죠. 그죠? 무게 중심 점이 있겠지. 포인트로 표현이 가능하죠. 무게 중심 점. 그죠? 그러니까 이놈의 전체 무게의 중심이 되는 점이 있다. 그게 이제 무게 중심점입니다. 그 무게 중심점까지의 거리, 그죠? 회전축에서 무게 중심점까지, 이 끝까지 거리가 아니고, 그죠? 무게 중심점까지의 거리, 여기까지 이제 L1, 그 다음에 힘, 찍어 누르는 힘, 그 다음에 이놈이 이 전체 이게 붐 지렛대와 이 뭐 여기 있는 무거운 거 다 더한 거, 하중이 물체의 무게 중심이 아니라 왼쪽으로 좀 더 가겠지. 왜냐하면 여기 이 짝대기 이 붐의 무게와 이게 다 무거운 거 다 있잖아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무게 이 전체의 그 오른쪽 편, 그러니까 회전축의 오른쪽 편에 무게 중심점은 하중의 무게 중심에서 약간 왼쪽으로 갈 것이다. 그죠? 어쨌든 그 중심에서 내리 누를 거고, 이게 내리 누를 거 아니에요. 그죠? 내리 당기니까 내리 누를 거니까. 이게 이제 하중이라고 이제 뭐 퉁쳐가지고 이제 하중 W라고 친 겁니다. 그죠? 누르는 힘에서 여기까지 거리, 중심 회전축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지렛대 원리에서 이제 그 공식으로 요 길이에다가 힘 곱한 거, 이게 모멘트라고 해요. 모멘트가 뭔가요? 이건 뭐 물리 그냥 용어입니다. 물리 용어. 그죠? 회전 모멘트 뭐 저거 그런 얘기 하죠. 어쨌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모멘트 값과,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값과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값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다. 정지해 있는 거라고. 정지해 있는 거. 이때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물체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나요? 여기에다가 아주 작은 힘으로 내리 누르면 이게 쓱 들리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아주 작은 힘으로 이걸 위로 밀면은 이게 쓱 내려오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지. 작은 힘으로 큰 하중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지. 이게 지렛대 원리인 거지. 그죠? 일단은 모멘트를 평행하게 만든 다음에, 예? 작은 힘으로, 이게 이제 이게 이쪽으로 쭉 많이 가면,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L이 줄어들죠. L2가 줄어들죠. L은 길어지고, 이게 커지면은, 이게 작아져도 되지. 그죠? 작은 힘으로 이놈을 W를 들어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이 점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길어지고, 이건 약 줄어들잖아. 그죠? 그러면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회전축, 받침점이, 그죠? 받침점이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게 되면 L2는 줄어들고 L1은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F1은 줄어들고 W는 올라가겠죠. 그죠? W는 어차피 고정값이니까 큰 값이라고 했을 때, 이게 고정된다고 했을 때 이 값은 줄어들겠지. F가 줄어든다는 얘기 뭐예요? 작은 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작은 힘이라는 얘기잖아. 이해되죠? 그죠? F를 작은 힘으로 하중 W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받침점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그죠? 그게 지렛대 원리인 거지. 이해되죠? 이게 이제 지렛대 원리.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왼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이게 크레인이 더 무거우니까. 이게 지금 이쪽으로, 이게 센터에 있지 않고 L1과 L2에서 이제 이쪽으로 왼쪽으로 와 있죠. 그죠? 센터에 있지 않고. 왜 그러냐? 이게 더 무겁잖아, 이게. 물체보다. 이게 더 무겁습니다. 크레인 자체가 더 이 크레인보다 더 무거운 걸 이렇게 못 듭니다. 못 들어요. 그죠? 못 들어요. 계속 봅시다. 그래서 그 지렛대 원리를 약식으로 봤다. 봅시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는 크레인의 설계와 크레인 안정성과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겠지. 이게 이제 그 고정되어 있어야지 작은 힘으로 들어올리고 작은 힘으로 내리고 할 텐데, 이 고정 안 되고 막 자빠지고 이게 이제 모멘트가 더 커진다. 이게 이제 그 기본값 자체가 이 커가지고 하면 이게 들리고 이게 들린다.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 점을 기준으로 이게 끄덕 들린다는 얘기잖아. 이 값이 커져버리면, 그죠? 이 값이 작으면, 그죠? 이게 더 크면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더 크면 1로 뒤집어지나? 왼쪽으로 뒤집어지나? 그렇지 않죠?
이 왼쪽에 이거 있잖아. 아웃트리거 있잖아. 그죠? 이해되죠? 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계속 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했냐면, 그러니까 이 모멘트, 이 여기서 누르는 이 이 시계 방향으로 돌려는 모멘트, 회전 모멘트보다, 그죠? 이쪽 모멘트 값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전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들려가지고 자빠진다는 얘기지, 그죠? 이쪽이 들린다. 이게 더 크면, 이쪽 모멘트가 더 크면, 이쪽이 들려갖고 자빠진다는 얘기고. 그럼 반대로, 그러면은, 이쪽 모멘트가 더 크면, 어떻게 되냐? 일로 자빠지지 않나요? 왼쪽으로 회전, 시계 반대 방향, 회전 모멘트 생겨가지고 자빠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지? 아웃트리거 있잖아, 아웃트리거. 예. 그거 막으려고 아웃트리거 있잖아요. 그죠? 이쪽 아웃트리거. 그럼 막아준다. 그 뒤에 얘기 나옵니다. 그때 봅시다. 어쨌든 요게 이제 그림을 봤다. 이제 설계와 이제 크레인 안정성. 그러니까 설계하기를 안정되게 설계를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고 계속 봅시다. 힘의 불균형으로 크레인이 기울어져 넘어지는 것을 자빠지는 걸 이제 전도라고 한다. 이건 큰일 나죠. 옆에 있던 사람 막 깔리고 막 다치고 큰일 납니다. 그게 이제 전도다. 그림에서 이제 전도축을 기준으로 크레인 본체 방향의 크레인 중량과 크레인의 무게 중심점부터 전도축까지의 수평거리를 곱한 게 안정 모멘트다. 안정 모멘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왼쪽 이 전도축이죠, 그죠? 보이죠? 전도축을 기준으로 본체 방향의 이제 크레인 중량, 그러니까 이 전도축에 있는 이 왼쪽 전체의 무게, 이게 붐의 일부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의 무게 중심점을 하나 찍을 수 있죠, 그죠? 그 점에서 그 점은 이제 수직으로 쭉 그으면은 여기 도달하잖아요, 그죠? 요 점에서 도달하고 요 점과 전도축까지의 거리를 이제 A라고 봤다. 그걸 두 개를 곱한 게 이제 안정 모멘트다. 왼쪽에 있는 모멘트 값. 요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모멘트 값이죠, 그죠? 회전 모멘트. 그 다음에 그게 그 값이 또 이제 들어올리는 물체의 중심축부터 전도축까지의 거리. 물론 무게만의 무게가 아니고 이거 지금 붐 무게와 이제 와이어 로프랑 후크까지 다 무거운데 이거 다 포함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게 중심점이 이 물체만의 무게 중심점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겠지. 여러분들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겠지. 그건 그 정도 그냥 무시한 건가? 어쨌든 간에 계속 봅시다. 물리적으로 이게 글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전체의 무게 중심점부터 전도축까지의 거리, 여기서 수직으로 뚝 떨고 가지고 전도축까지의 거리 B를 곱한 거, 그게 이제 양중 모멘트다. 양중 모멘트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모멘트다. 그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모멘트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멘트가 지금 이제 팽팽하게 지금 같은 값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그런 어떤 주어가 뭐냐? 안정 모멘트죠, 그죠? 주어가 안정 모멘트가 이런 어떤 양중 모멘트보다 크거나 같을 때면 정지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회전하려는 힘과 이쪽으로 회전하려는 힘이 모멘트가, 그죠? 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모멘트가 같은 값이면 정지되어 있겠지. 그거 이해되는데 크면 어떻게 돼요? 크게 안정 모멘트가 더 크면 아까 말했죠, 그죠? 안정 모멘트가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안정 모멘트가 이쪽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려는 모멘트 값이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얘기는 이게 끄떡 들려가지고 왼쪽으로 회전한다는 얘기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럼 이거 뒤집어지겠네, 이거. 이쪽으로 뒤집어지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렇죠. 왜? 여기 아웃트리거 있잖아, 아웃트리거. 그죠? 아웃트리거가 막고 있습니다, 그죠? 이쪽으로 들려가지고 자빠지는 걸 이게 막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쪽 모멘트보다 이쪽 모멘트가 더 크더라도 막아줍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아야 된다. 같은 게 좋고, 같은 게 좋은데 더 커도 이쪽으로 자빠지는 거, 뒤로 자빠지는 거, 이거를 이 아웃트리거가 막아주고 있다. 그죠? 오케이, 이해된다. 같을 때 크레인은 전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해되죠, 그죠?
같을 때는 어차피 뭐 안 잡아지는 거 이쪽으로 회전하려는 힘과 이쪽으로 회전하려는 힘이 같으면 뭐 정지되는 걸 알겠는데 또 크면은 이쪽으로 잡아지는데요. 아웃트리거 있잖아요. 아웃트리거 그죠? 됐다. 계속 봅시다. 설명이 됐고 계속 봅시다. 전도축은 크레인의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안정성의 기준이 되는 가상의 축을 의미한다. 전도축에 대한 얘기네. 가상의 축이다. 가상의 축, 전도축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안정성의 기준이 된다. 가상의 축이다. 이게 됐고, 크레인의 전도는 양중 모멘트가 안정 모멘트보다 클 때, 양중 모멘트가 이거 있잖아요. 이놈이 이쪽으로 땅으로 쳐박히려고 하는 힘, 그죠? 땅으로 쳐박히려고 하는 그 모멘트가 이 안정 모멘트 이쪽으로 그죠? 들어주려는 힘보다 클 때 전도축을 중심으로 발생해가지고 크레인의 붐 끝단에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초과해가지고 전도가 시작이 되면 되돌릴 수가 없다. 시작이 되면 이게 쓱 넘어가 이게 무게 무거워가지고 그죠? 이게 지금 최대 하중을 초과해가 너무 많은 걸 들었네. 그러면 이제 쓱 넘어가는 거를 시작이 됐어. 뭐 어떻게 막아요? 못 막죠. 못 막습니다. 자빠지게 놔둬야지. 사람들 보고 다 비켜라고 해야지. 어차피 자빠져야 되니까 그죠? 못 막는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크레인 안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안정 모멘트가 양중 모멘트보다 커야 한다. 더 커가지고 여기 아웃트리거가 힘을 받아가지고 그죠? 찍어 눌러가지고 이쪽으로 못 잡아지게 해주는 게 좀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죠? 오케이, 그렇구나. 커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한 크레인 작업을 위해 크레인의 붐 길이와 붐이 상하로 움직일 때 작업 반경이 달라지는 정도를 고려해 가지고 붐 길이와 붐이 상하로 움직일 때 작업 반경이 달라지는 정도를 고려해 가지고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허용 하중과 물체를 거는 후크와 같이 그 외에 이제 부과되는 하중, 이거 후크 같은 것도 되게 무거워요. 이것도 후크 이제 와이어 로프 다 걸려 있잖아. 이 위에도 꼭대기 이 점도 있네. 이것도 무거운 것도 뭐 달려 있네. 무겁습니다. 무게 다 재야 돼. 무시할 만한 무게가 아니에요. 저것들 다. 하여튼 그런 후크와 같이 이제 그 외에 이제 부과되는 하중을 합한 값을 양중 능력표로 정리해 가지고 참고를 한다. 이게 뭐 양중 능력표가 있겠지. 뭐 기계에 뭐 붙어 있겠지. 해가지고 그죠? 야 뭐 몇 킬로 이상 들지 마라, 뭐 1톤 이상 들지 마라 이런 얘기 있겠지.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앞에 있는 문장이 조금 뭐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봅시다. 얘기가 있나? 그러나 여기서 크레인의 붐 길이와 붐이 상하로 움직일 때 작업 반경이 달라진다. 요거 봅시다. 붐이 상하로 움직인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붐 자체가 이제 상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붐의 각도가 그죠?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 붐의 끝점이 이제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그죠? 회전하고 뭐 길이 들쑥날쑥하면서 이제 들쑥날쑥하든 간에 길어졌다 줄어들었다 아니면 이 회전하든 어쨌든 간에 이 점 자체가 높이가 올라가고 높이가 내려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표현을 좀 이상하게 써놨죠. 어쨌든 붐 끝단이죠. 끝단에서 이제 어디였나? 크레인의 작업을 했을 때 크레인의 붐의 길이와 붐이 상하로 움직일 때 작업 반경이 달라진다. 그 붐이 상하로 움직일 때 작업 반경이 달라진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붐이 상하로 움직일 때 요놈이 뭐 어쨌든 뭐 이 포인트 끝점이 상하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뭐 길이와 이 각도를 조정해 가지고 그죠? 붐의 각도를 조정해 가지고 이 끝점이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작업 반경이 달라진다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작업 반경이 달라진다. 그죠? 이 말로 이해 안 되죠? 이것도 또 한참 또 연구를 했습니다. 봅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작업 반경이 이게 이제 붐이 지금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붐 끝점이 지금 높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 각도가 커졌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까지 올렸네. 그럼 작업 반경이 큰가요, 작은가요? 작업 반경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업 반경이라는 건 이 빨간 점과 여기까지 거리겠지.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반대로 기복이 낮다라는 얘기는 높이가 낮다는 얘기지. 그럼 높이를 낮추게 되면 작업 반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2배 이만큼 되겠지. 이거 쭉 선회하면 이만큼 되겠지. 이해되죠, 그죠? 작업 반경. 작업 반경이 여기는 요만큼 말하는 거겠지. 이것도 그림 다시 그럼 다시 그릴게요. 잠시만요. 계속 봅시다. 이 길이를 그렸습니다. 작업 반경의 길이를.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이제 이 축을 중심으로 여기 요 크레인의 어떤 중심 축을 중심으로 거리가 짧아지죠, 그죠? 들어 올려 버리면, 그죠?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기복이 높다는 얘기는 높이가 높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작업 반경은 이 빨간 점은 요렇게밖에 못 움직이죠. 요렇게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요만큼 길이만큼. 근데 이거 기복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쭉 내렸어. 그러면은 작업 반경은 이만큼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하고 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붐이 상하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붐 끝점, 끝단에 뭐 상하에 대한 얘기겠고, 그죠? 그러면 이제 기복이 높다 낮다에 대한 얘기일 거고. 그때 작업 반경은 기복이 높다면 높아지면 이 여기 중심 이쪽 이 크레인 그 중심축을 봤을 때, 그죠? 이쪽으로 붙을 거고, 그죠? 그러면은 작업 반경이 좁아진다. 아니 이게 쭉 내리면은 작업 반경이 길어진다. 이해되죠, 그죠? 요 그림, 그죠? 높아지면 작업 반경이 요거밖에 안 되고, 이 빨간 점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요거밖에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쭉 내리면 쭉 이제 기복을 낮췄다. 높이를 낮추게 되면 이만큼 이제 길어진다. 이만큼 빨간 점이 이렇게 빨간 점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이만큼 많아지죠, 그죠? 작업 반경이 커진다. 이 되고. 계속 봅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작업 반경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계속 봅시다.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허용 하중과 물체를 거는 후크와 같이 그 외에 이제 부과되는 하중을 다 합해야지. 그런 거 해가지고 양중 능력표를 정리해가지고 참고한다. 그 기계 운전하는 사람한테 붙여놨겠지, 그죠? 무게 얼마 이상 들지 마라 해놨을 거니까. 어떤 표에 제시된 양중 능력, 양중표가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림에 문제. 여기 양중표가 있네, 그죠? 붐 길이 뭐 얼마일 때, 뭐 작업 반경 얼마일 때, 몇 톤, 야, 톤 단위구나. 할 때는 이게 그 작업 반경과 이제 붐 길이까지 다 계산해놨네. 톤 단위, 여기 들 수 있는 무게인가 보다. 100톤. 붐 길이 길어지고 이제 작업 반경이 넓어지면 52.3톤. 그죠? 다 톤이 있구나. 저걸 다 계산하는 거지.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 그죠? 조심해야 돼요. 어떤 표를 참고해가지고 해야 된다. 표를 양중 능력표로 정리해서 참고한다. 표에 제시된 양중 능력은 크레인의 강도를 비롯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크레인의 강도, 크레인이 또 부러지면 안 되니까 강도, 그죠? 크레인의 강도를 비롯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대체로 임계 하중의 75에서 85% 수준. 임계 하중이란 말은 뭐 말 그대로 자빠지기 직전의 무게겠지, 그죠? 임계 하중. 구조물이나 부재가 파괴 또는 어떤 과도한 변형과 같은 위험한 상태가 되는 한계, 그까지 가면 안 되지, 그죠? 임계 하중까지 가면 안 된다. 그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막 99% 가면 뭐 거의 근접했잖아요. 위험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안전빵으로 75에서 85% 정도만 해라. 임계 하중에 자빠지는 그 하중에, 그죠? 그만큼 해라. 실제 작업 환경에서는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 실제 작업 환경에서 외부 영향, 그죠? 외부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얘가 나오네. 예를 들어 바람이 불 때, 그죠? 들어 올린 무게가 흔들려 가지고 작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전도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바람 불려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그죠? 그러면 지금 비가 길어지잖아요. 그죠? 이쪽 오른쪽으로 갔어. 그러면은 바람이 쭉 불어가지고. 그럼 비가 길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그 양중 모멘트가 더 커져 버리죠. 그죠? 이 길이 곱하기 무게니까. 무게는 그대로인데 비가 커지면 양중 모멘트도 커지는 거니까. 자빠지겠지. 바람. 그죠? 외부 요인 바람.
물체가 흔들려가지고 작업 반경의 변동 등으로 전도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이동식 크레인의 운영을 중단해야 된다. 바람 불고 막 이러면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괜히 뭐 날 잡았다고 하다가는 오히려 인명 손실 나고 물건 깨지고 막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사문단 봅시다. 사문단 얼마 조금밖에 없네. 사문단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장치들. 전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장치들이 있다. 크레인이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 전도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가만히 있어야지. 크레인이 그죠?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지. 크레인으로부터 지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하고 크레인이 땅 밑으로 푹 꺼지는 거 가라앉지 않게. 그러니까 수평을 맞추는 거지, 그죠? 지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해 가지고 이거 막 뾰족하고 그러면은 아웃트리거 얘기네, 그죠? 이 아웃트리거가 막 이 평평하게 넓고 이 막 넓게 이렇게 되지 않고 뾰족하다 그러면 쭉 뚫고 들어가면서 이게 기울어지겠지, 그죠? 뚫고 들어가면 안 되지, 그죠? 평평하게 판때기처럼 되어 있어야지 아웃트리거가, 그죠? 계속 봅시다. 그러니까 크레인으로부터 지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쫙 분산해, 그죠? 손바닥 펼친 것처럼 쫙 펼쳐가지고 압력을 분산하고 크레인이 땅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크레인 받침목 설치하기도 한다. 아웃트리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구나. 받침목은 또 어디냐? 크레인 받침목? 아웃트리거 밑에 까는 걸 받침목이라 하나? 이거 받침목 그림이 또 없냐? 여기 까는 거겠지 뭐, 그죠? 어차피 땅에 붙어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여기 받침목을 설치해가지고 좀 넓게, 넓게 아웃트리거에 이제 압력을 좀 분산시킨다. 오케이. 받침목. 받침목에 대한 얘기는 또 여기도 없냐? 어쨌든 받침목, 그죠? 받침목, 크레인 받침목. 이해되고. 또한 하중이 가해지는 반대쪽에 강철 또는 콘크리트로 만든 평형추를 설치해가지고 안정 모멘트를 증가시킨다. 안정 모멘트, 평형추. 뭐 여기 이쯤 달겠지. 이쯤 평형추를 달겠지. 그래가지고 크레인의 무게 중심의 이제 위치를 조금 더 왼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A 값이 커지겠지, 그죠? A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크레인의 무게 중심 값은 그대로인데, 또 평형추를 달았기 때문에 무게도 더 커지네. 이 크레인의 무게도 더 커지고, 크레인의 무게 중심의 무게도 더 커지고, A의 위치도 더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A도 커지고, 무게 중심도 커지고, 무게 값도 커지고, 그죠? 힘도 커지고, A도 커지네. 그 모멘트 자체가 증가하네. 안정 모멘트 값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죠? 안정 모멘트가 증가된다. 그죠? 설치해가지고 안정 모멘트를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뭐 크레인이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케이. 이해가 되죠, 그죠? 어렵지 않다.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봅시다.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 영상 넘어갑니다.